안녕하세요. 리드프 액션 비즈니스 북 코치 서승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통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익 기업으로 바꿔라.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익 기업으로 바꿔라. 이 책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절판이고 도서관에서도 거의 5권밖에 없다고 하는 설이 있을 정도로 아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리드프 액션 방식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리뷰를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그 후속편인 더욱더 당신의 회사가 90일 만에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일본말 원 제목이고요. 못도 안 왔다는 가사가 규준이치대 모가루. 원래 90일 만에 당신 회사를 고수기업으로 바꿔라라고 하는 거는 한국말 제목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리뷰를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보다 보니까 그것만 갖고는 좀 모자른 부분이 좀 많아서요. 그래서 다시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감정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간담화 선언이가 처음에는 감정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고객을 모을 것인가 이거를 첫 번째 책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책에서는 그럼 감정 마케터로 고객을 도대체 어떻게 사로잡을 거냐. 일단 직계획을 했으면 그 다음에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사로잡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이 책에서 상당 부분 할애해서 실전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상세하게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번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직접 직독직해를 해서라도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감정 마케팅으로 고객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정 마케팅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감정 마케팅이 됐던 다른 마케팅이 됐던 다 똑같은 얘기겠습니다만 특히나 감정 마케팅은 감정 마케팅으로 어쨌든 간에 고객의 감정을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 고객의 감정이 행동으로 만들어져야지 비로소 의미가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흔히 하는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하는 잘못. 그게 이제 이 책의 4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흔히 하는 잘못 중에 첫 번째, 갑자기 자기 인생을 이야기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품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만든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상품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어떤 감정을 그냥 그대로 다 쏟아내 버린다. 너무 정열적으로 너무 감정이 폭발해서 고객에 대한 어떤 세일즈 레터를 쓰던 뭔가 상세 페이지 내용을 올리던 이런 것들을 너무 감정적으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갑자기 사실은 제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요. 자기 인생을 다 얘기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고객의 흥미나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뭐냐? 그거는 고객 자신이라는 거죠. 고객은 자기 자신밖에 흥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얘기한들 고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객은 이렇죠라고 항상 고객을 주어로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주어로 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장을 생각하면 당신이 주어인 채로 하면 당신이 주어인 상태일 경우에는 전혀 그 고객이 반응을 안 하고 그 고객이 주어가 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비로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알아두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흔히 하는 잘못 중에 교과서적이어서 도대체 알기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마케팅의 최대 적이 뭐냐? 최대 제약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고객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당신의 상품은 또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아주 알기 쉽게 하지 않으면 관심조차 나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장이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장도 너무 많고 전문 용어가 또 많고 문장이 너무 길다. 그러면 전부 다 반응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행동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하게 위해서는 그러니까 소학생,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이죠. 일본 말로는 소학생,小学生입니다만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말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흔히 얘기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설명이 너무나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점점 더 어려운 말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어떤 메시지를 광고나 다이렉트 메일에 하는 게 좋으냐라는 거에 대해서 간담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탑 세일즈맨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게 가장 빠르다. 이게 뭐냐면 아주 우수한 세일즈맨은 고객 앞에서 하고 있는 게 결국은 교과서적인 어떤 상품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뭘 하고 있냐?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탑 세일즈맨이 얘기하는 내용을 문장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보라는 거예요. 듣고서. 이게 아주 극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왜 효과적이냐면 그게 모의 체험, 유사 체험 이게 그대로 다 반영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객을 앞에 두고 탑 세일즈맨이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그걸 그대로 문장을 전달하게 되면 마치 영업사원하고 앞에 탑 세일즈맨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만나고 있는 것 같은, 당신과 직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유사체험을 고객 측에 일으키기 때문에 고객으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문장만으로 뭔가 만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라고 하고 의문을 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메시지는 교과서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고 마치 친구한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쓴다. 그리고 대화체로 쓴다. 그러면 고객 쪽으로부터 어떤 친근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또 자주 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만 흉내낸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전작인 당신의 회사가 90일 만에 돈을 벌 수 있다. 네, 이 책에서도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가 고수익 기업은 바뀐다.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한국 책이죠. 자,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광고를 냈을 때, 예를 들어서 일본어는 다 세로니까요. 세로축으로 했을 때 그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로로 했을 때는 반응보다 세로가 더 기사니까. 그래서 가로로 했을 때 가로로 써버리면 그걸 광고라고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세로로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뭐든 하여튼 세로로만 쓰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응이 좋든 나쁘든 단순하게 그렇게 발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해보고 반응이 나쁘면 왜 그렇지?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간담화 쓰니까 거기서 무조건 세로로 쓰는 게 좋다. 항상 반응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에 신문은 기사를 읽기 위해서 사는 거죠. 아니,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광고를 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어 다 세로로 돼 있으니까요. 근데 딱 봤을 때 이걸 광고라고 알게 되면 그거는 보지도 않고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처럼 보이지 않게 세로로 썼을 때 광고가 기사처럼 묻혀서 그게 기사 같이 보여서 기사풍으로 보여서 반응이 좋아진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간담화사가 예를 들어서 핑크색의 분홍색의 어떤 그 다이렉트 메일을 보냈다라고 하면 다 또 핑크로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로로 쓰거나 아니면 가로로 쓰기나 아니면 핑크색을 쓴다는 게 그거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흉내낸다는 거예요. 흔히 간담화 선생이 이때 세미나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다상 결국 찌라시 그런 팜플렛, 리플렛 같은 거는 무슨 색이 좋습니까? 가장 반응 좋은 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핑크예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핑크로 만들 거다는 거죠. 전단지를. 그런데 매번 핑크가 좋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배포되는 어떤 그 전단지가 다 핑크색이라면 의미가 없죠. 묻혀버린다는 거죠. 프로는 뭘 하냐? 프로페셔널은 뭘 하냐? 우선 신문에 넣어져 있는 그 전단지를 왕창 가져가서 거기에 또 어떤 색의 전단지를 넣으면 가장 눈에 띄고 바로 어떤 고객으로 하여금 손을 잡게 하겠냐. 이걸 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도 다이렉트 메일도 세일즈 토크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의 말로 다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설계도가 고객의 감정과 차이가 나버린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 그 영업이 설계도가 왜 필요하냐면 두 개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서랍니다. 그 제가 뭐냐? 첫 번째, 상대방이 꼭 필요할 때, 원할 때 너무 그 세일즈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냥 팔려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첫 번째,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별로 갖고 싶지도 않은데, 그때 막 열심히 세일즈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두 번째, 상대방이 갖고 싶을 때, 정작 갖고 싶을 때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이 전형적인 영업의 실패는 상대방의 어떤 그 생각,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설득해서 팔아라 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어떤 불매 심리, 사고 싶지 않은 심리를 높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할 경우에 꼭 2번에 잘못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말로 갖고 싶을 때 세일즈를 안 하는 것.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점을 잘 생각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고객의 감정에 따라서 그 계단을 좀 생각해서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할 때는 해야 된다. 팔 때는 팔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느 시점에서 세일즈를 할 거냐. 고객이 지금 계단에 어느 위치까지 올라와 있느냐.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반응중의 성패를 즉단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 메일을 낸다 한 상태에서 사장의 반응을 보면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겁니다. 타입 1과 타입 2. 타입 1의 사장은 이런다. 안대상 다이렉트 메일을 냈는데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왜 안 되죠? 두 번째, 반응이 없는 거는 간대상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반응이 없는 건 어느 정도였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타입 1의 사장은 1000통을 보냈는데 10건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건 끝입니다. 같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타입 2의 사장은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한대상 대성공했습니다. 아주 크게 성공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하셨죠? 1000통의 다이렉트 메일을 보냈는데 10건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 쪽에 성공했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타입 2의 사장이라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장은 퍼센티지로 성패를 바로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이렉트 메일이라 하더라도 1%의 반응률에 집착한다는 거죠. 보통은 2에서 3% 정도 얻어지면 좋은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대실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문 잡지의 광고도 마찬가지로 반응한다는 거죠. 이 잡지의 발행 부수는 20만 부. 그 0.1%가 반응했다고 하더라도 200명밖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걸 충분한 거다. 자, 반응을 하지 않는, 근데 왜 이렇게밖에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간다마스라가 얘기하기를, 우리도 그렇습니다. 더 그렇죠. 신문이나 잡지나 발행 부수는 그것 자체가 신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행 부수도 정말 그럼 읽었느냐? 그것도 모르고. 그럼 독자가 정열적으로 또 읽었냐? 그건 더더욱 모르고. 감정 레벨의 강도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발행 부수의 몇 퍼센트가 반응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전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흔히 얘기하는 피상적인 얘기에 불과하고 그거에 일비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장은 투자된 비용 효과를 성패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 메일을 1000통을 보내서 10건의 반응이 왔다. 라는 거는 그러면 한 통당 일본 돈으로 150엔, 한 1500엔, 원 정도 걸렸다고 해서 그럼 15만엔, 150만 원의 경기가 들었다. 그러면 10건의 반응이니까 한 사람의 고객당 15,000엔 이렇게 획득했다라는 거죠. 15,000엔, 15만 원 꽤 드는 거죠. 15,000엔 정도 들었는데도 15,000엔, 그러니까 15만 원이 들었는데도 겨우 한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15,000엔으로 획득한 고객으로부터 다시 리피트 구매가 있다. 그 결과 평균 5만 원, 50만 원의 어떤 이익이 발생했다. 그걸 1년 내내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15,000엔, 15만 원을 고객을 저금하면 연말에는 5만 원, 50만 원에 대해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0건 어떤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에는 50만 원, 5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이렉트 메일을 10,000통 낸다면 어떨까요? 10배니까 500만 원, 5천만 원이죠. 10만 통 낸다면 또 그거 10배를 낸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담화서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어떤 숫자의 게임이라면 친척들 다 모아서 정말 봉투에 연락의 봉투를 넣어서 우표를 붙여가지고 옛날 얘기니까요. 그렇게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내가 이 상품을 사야 하는 거냐. 이런 거랍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당신과 거래하지만 않으면 난 바보다. 정말 바보짓 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압도적으로 매력을 내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자, 원래 그 니즈 원트 분석법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죠. 간담화서가. 이 간담화설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사실은 좀 오래된 얘기하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뭐 마케팅에서 많이들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고객의 사고 안에 내 상품의 어떤 그 돌파구가, 내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은 왜 이 상품을 사야 되지? 뭐 내가 도대체 왜 이 상품을 사야 되지? 근데 그게 그냥 차별화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차별화하게 되면 고객이 모이겠지만 반드시 모인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별화가 니즈 원트 분석을 해서 매력적일 때, 나한테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껴질 때 고객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은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차별만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하고 거래가 하지 않으면 나는 바보다, 바보짓 했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압도적인 매력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그 압도적인 매력을 내지 않으면 고객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완전히 독보적인 압도적인 매력을 내세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사실 간담화 선우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국에서는 간담화 선우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번역된 책도 없고 간담화 선우이의 사실은 어떤 무서운 부분이라고 할까요? 실상을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간담화 선우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을 미국에서 일본에 도입하면서 가장 무슨 공부를 했냐면 카피라이팅입니다.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일본에서는 한 뭐 몇백 페이지나 되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간담화 선우이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열심히 이 책을 미친 듯이 파고들어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책이 나중에 다 번역이 돼서 그 책이 또 엄청나게 팔리는 정도로 그만큼 간담화 선우이가 뭐 언급했거나 번역했거나 감수했거나 하는 카피라이팅에 대한 책도 많고요. 스스로 간담화 선우이가 쓴 카피라이팅에 관련된 책도 많고 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절판되지 않은 간담화 선우의 책 중에 돈이 되는 말의 법칙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놓고 있죠. 근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담화 선우이가 이 얘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의 선택에 따라 사실은 비즈니스가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 이게 사실은 감정 마케팅에 있어서 고객을 사로잡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인지. 자, 사고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생각은 사실은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우리가 쓰는 언어, 이게 결국은 생각, 사고가 되고 그게 행동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 생각, 행동, 말, 사고, 행동 요 공식을, 요 흐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객의 행동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죠. 사고를 바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타인의 사고를 남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힘들죠. 사고를 조정할 수 있다면 무슨 체면을 걸던 아니면 엄청난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던 뭐 그렇게 하면 사고를 바꿀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요새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종교적인 뭐 것도 포함해서 그런 사이비 종교가 많지만 그런 것들이 다 지도자들 포함해서 그렇게 타인의 사고를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타인의 사고를 바꾸는 게 그게 쉬운 게 절대 아니죠. 근데 사고의 기본이 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 말은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말을 바꾸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을 바뀌게 되니까 행동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행동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어떤 공식이라고 할까요? 이 구조를 정말 어떤 마케터는 특히 이제 간담회사를 같은 사람은 이 부분을 어떤 통찰력을 발휘해서 이 부분에 인사이트가 딱 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고 그래서 말에 대한 우리가 뭐 카피라이팅으로 얘기하던 아니면 어떤 단어 하나, 말 하나, 말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예, 성서에도 이렇게 나오죠. 간담화 선리 이 책에도 150페이지 이런 말입니다. 성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그거죠. 사실은 이 의미를 간담화에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점점 알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말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고객 만족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고객 만족하고 사실은 고객 어떤 충성도, 고객 정찰률 뭐라고 고객 로열티라고 흔히 하는데요. 그거는 고객 만족과 고객 로열티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부분에 있어서 고객 만족을 고객 로열티로 바꾸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21일간 고객 감동 프로그램이고 이 부분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드렸고 그걸 다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어쨌든 21일간 고객한테 계속 감동을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평생 교육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대부분의 고객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내가 열심히 고객을 모아서 서비스를 하던 아니면 상품을 판매하던 그렇게 고객을 획득했는데 어느새 고객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실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행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객 로열티를 높이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 감동 프로그램이라는 건요. 고객을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도입하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고객은 구입한 순간, 그러니까 지갑을 연 순간 가장 로열티가 높은 거죠. 거기서부터 점점 후회하게 돼서 이거를 바이어스 리모스, 그러니까 구입 후에 고객 후회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 점점 그런 생각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내가 사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후회가 아주 밀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이야기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고객이 당신 생각에 잠겨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 그러니까 고객이 어찌됐든 간에 계속 내 생각을, 그러니까 그 판매자 입장에서 본다면 고객이 우리 제품을 생각하고 우리 회사를 생각하고 뭔가 연인이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당신 생각에 잠겨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먼저 획득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감사장을 보낸다. 이 감사장이라는 게 가능한 한 손편지가 좋다는 거예요. 가능한 손편지를 보내세요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구입일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구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다시 한 번 또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당신의 구매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내가 이거 구매 결정하기 잘했네 이렇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 구입한 후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급속하게 로열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걸 여하이 유지실 거냐. 그리고 또 한 번 마지막으로 21일 안에 다시 한 번 고객과의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보내는 건데, 이 경우는 고가의 것을 보내면 오히려 역효과고요. 저렴하면서도 따뜻함이 담겨있는 선물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그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굉장히 어떤 회사에서 스킨케어 상품을 발매하는 그런 건강식품이나 스킨케어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였는데요. 이건 수출 사용한, 그러니까 수출 이용한 건강 상품, 뭐 스킨케어 이런 제품이었대요. 근데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객이 많았다는 걸 알게 돼서, 근데 이 회사는 이게 약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스킨케어이기 때문에 뭐 고친다라든가 약사법이 위반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게 바로 뭐 피부의 상태가 좋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좋으면 고객이 다 바로 모이지 않냐. 근데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단기간에 개선해 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리피트 구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재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객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상품이 좋으면 좋을수록 고객이 없어진다고 하는, 사라진다고 하는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패러독스랄까요? 그게 발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시작한 게 21일간 고객 감독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회사의 야마모토 사장이, 야, 이런 걸 해도 도대체 의미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아토피 고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신경질적인, 아주 시리어스한 그런 고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그 고민을 우습게 생각해도 안 되고, 정말 이렇게 판매도 좋을까? 그래서 좀처럼 스타트를 못 했는데 어쨌든 해봤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회사는 뭘 했냐? 사장의 그 말을 그대로 소개를 해볼게요. 신규 고객 획득 후에 3일 후에 클럽 수첩하고 마음을 굉장히 안착시키는, 마음을 안심할 수 있는 수십니다라고 하고 그걸 세트로 해서 보냈대요. 여기서 고객은 뭔가 좀 즐거운 일을,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하는 회사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7일 후에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 그 하나, 이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파는 제품이 있는데, 달의 이슬이라는 그런 제품 이름이었대요. 달의 이슬이라고 하는 제품이, 그런 뭐 어떤 그런, 아까 이게 피부에 좋은 뭐 그런 물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뭐 스킨케어 제품, 비매품 이런 것들 샘플을 보냈대요. 그리고 굉장히 고객이, 그러면 당사가 굉장히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인자하고 고객이 확 땡겨지는 그런 인자가 공명하는, 뭔가 부탁하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이런 걸 되게 즐겁게 생각할 수 있고, 굉장히 이런 아이디어를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라고 거꾸로 물어볼 정도로 그런 어떤 앙케이트도 넣어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로부터 10일 후에 또 하나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 2를 보냈다는데, 이게 실제 숯인데 아주 유명한 숯이 있거든요. 그런 숯의 샘플, 실제 숯의 샘플. 숯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잖아요. 비매품, 그것도 비매품을 보냈대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고객님 앙케이트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연령에 관계없이 앙케이트나 감사하다는 전화가 걸려온다는 거예요. 특히나 전화 쪽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별거 아니지만 3주일 동안 3번의 프로그램을 했더니 나중에 계측을 해보니까 신규 고객의 30일 이내의 재구매율이 도입 전에 1.47회로부터 도입 후 1.86회로 상승했고, 60일 이내의 재구입률이 도입 후 1.86회로부터 도입 후 2.17회로 상승했다. 그만큼 실제로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인데요. 자, 경제적인 관점에서 고객과의 경제적인 관점, 그러니까 경제적인 대가의 추구만이 아니라 고객과의 인간관계를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보니까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토피 치료액으로 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끝난 후에는 고맙다는 전화나 그게 계속해서 왔고, 또 이 제품을 팔고 있었던 야마모토라는 회사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고객이. 그리고 아토피 관련 상품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상품 세트에 대한 생각지도 없었던 선물을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뭐 아트가 너무 빨리 잘 나오니까 상태만 좋아지면 개선되면 고객은 구매를 스탑했는데, 근데 고객하고의 어떤 시스테매틱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한 결과 고객의 감정을 자사 쪽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만나지도 않았는데 인간관계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고객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성과를 많이 냈다는 거죠. 다시 되풀이 말씀드린다면 어떤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타이밍.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계속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상세하게 이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을 못 드렸던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해봤고요. 간다마 선생님은 이 번역되어 있지 않은 이 책을 포함해서 이렇게 당신의 회사가 90일 만에 이렇게 바뀐다. 더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책에서는 고객을 직객을 했죠. 모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책에서는 고객을 정착을 시켰단 말이에요. 세 번째 책이 사실 또 중요한데 세 번째 책은 다음에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본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쿠치코미 덴센병. 이게 입소문 전염병이에요. 지금같이 코로나가 만연해 있는 이 사회에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 그렇지 않다? 하여튼 뭐 시적절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어떤 눈에 팍 띄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이제 충분히 고객도 모으고 고객도 정착을 시켰으면 입소문을 내야 되는데 고객이 고객을 데리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실전 프로그램이. 그것도 간다마사 놀이가 여기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전 마케터. 이때만 해도 정말 실천 마케터였거든요. 간다마사의 호칭이 무조건 실천을 해서 실천 마케팅을 해서 증명해 보인다는 거였기 때문에 특히나 이 책은 간다마 선우리의 책 중에서도 두 번째로 잘 팔리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 먹힌다라고 아마존 재편의 어떤 서평란을 보면 지금도 올라가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다시 보더라도 정말 대단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책은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절판입니다. 화제거리를 만들어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그 책도 제가 어쨌든 뭐 일본어 원서를 갖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리뷰를 잘 해서 또 여러분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가져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